여러분은 기부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들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아니요. 저는 기부만 생각하면 정말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구체적인 대답으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기관의 투명성이 의심돼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선뜻 기부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유형을 기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기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4분면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A는 기부 의향도 있고 또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자발적인 기부자들입니다. B는 기부 의향은 있지만 아직 기부 경험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C는 기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D는 억지로 기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4분면에 어느 위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들 자신이 B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B, C, D에 있는 사람들이 A로 이동해서 자발적 기부자들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A로 이동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입니다. 자, 먼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를 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액 기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돈 말고도 재능 기부나 댓글 기부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기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돈이 어떻게 쓰일지 그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떤 기관이든 기부금의 사용처를 물어보면 어느 기관이든 자세히 그 내역을 알려줍니다.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기부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관심만 갖는다면 투명성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경제적 여유와 기관의 투명성,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 혹시 TV에서 25년간 폐지를 모아서 판 돈으로 대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하신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기부를 해야 한다, 기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버릇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부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선로에 떨어진 행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한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것이 말로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던 수능.
저는 총 4번 봤습니다. 저는 사수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얼마나 공부를 못하면 사수를 하냐? 대체 사수까지 욕심내서 어느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할까? 사수라는 단어, 저는 남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한 번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니까 그 매듭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어두운 독서실에서 저는 매일 혼자 공부했습니다. 저를 의지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그 책상을 비추는 불빛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제가 마치 끝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살짝 밀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았어요. 저에게 거셨던 기대가 컸던 부모님은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제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살고 싶었어요. 그냥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장애인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냥 별로 무겁지도 않은 짐을 들어드린다던가 커피를 타드리는 일 같은 거. 저에겐 별로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 일을 해줄 때마다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해 주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쓸모 있는 존재구나. 저는 사수하면서 제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게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다 만난 한 할아버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옥탑방 할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독거노인이세요. 정부에서는요, 호적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할아버지를 돌보지를 않아서 정부 보조금도 받지를 못하고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세요. 저희와 할아버지를 연계해 주셨던 사회복지사 아주머니께서는 이 할아버지의 첫 인상이 마치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왔으면 왔다, 가면 간다. 아무런 미동도 없는 무표정한 그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옥탑방은 3층 연립주택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좁고 그 흔들거리는 녹슨 철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비좁고 실제로 그 계단하고 옥상이 연결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어서 굉장히 위태위태했어요. 저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옥탑방에 들어가니 그냥 옷 무더기, 그리고 캐리어, 거울, TV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빼꼼히 들여다봤더니 방 안에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먼지와 쾌쾌한 냄새,
그리고 거울에 있는 얼룩. 저희는 할아버지의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부엌은 또 방 안에 외부에 있었는데요. 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접시 하나 변변찮은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머그잔도 이가 나가서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끓였는지도 모르는 김치찌개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정부 보조로 나온 그 스팸을 구울 후라이팬이 없어서 그냥 수저로 파서 드시더라고요. 세탁기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 당연히 변변찮은 반찬이 없었죠. 화장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화장실도 외부에 있었는데요. 그냥 보일러실에 변기 하나만 갖다 놓은 모양이었어요. 변기에는 심지어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변기 앉는 부분도 다 사가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의 방을 청소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할아버지 방에 있는 먼지를 털고, 그리고 옷걸이에 낀 때를 닦아내고, 그리고 먼지를 걸레로 닦고, 그리고 이 솔로 변기를 닦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끝마치고 집에 가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한테 밥 한 끼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뜨뜻한 국물이 있는 밥 한 끼. 할아버지의 그 흔들거리는 계단도 고쳐드리고 싶었고요. 통풍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가버린 변기 위에 있는 변기 커버도 새로 사서 씌워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회복지사 아주머니께서 실은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머니께서 가시는데 언제 한번 청소해야지 하면서도 못했던 건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뿌듯해하는 마음을 안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저는 사회복지사 아주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금지를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누가 뭐 찾아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되게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할머니들도 좋아하시다고 하셨어요? 네. 아니 저도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냥 뭐 청소해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집 청소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시니까 먼지 때문에 쳐다보고 있으면 속이 그냥 막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하고 오니까는 전화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유, 그냥 뭐 드릴 게 없어서 빈입으로 보냈는데 고맙다고 좀 말씀 좀 드려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 할아버지가요? 네. 네, 저희가 뭐 우르르 가서 할아버지가 네. 귀찮으셨지 않았을까요? 아, 에? 우르르 가서 아니요, 좋으셨대요. 모처럼 만에 아마 사람 산 거 같은 기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조용히 딱 하면 누워 계시다 일어나시거든요. 오늘도 그러시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밑에 바지라도 입고 계시대. 아, 내복 차리고. 뭔 뜻인지 알죠? 네. 삶에 의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또 오늘 처음으로 생기가 났었거든요. 다 전해줘요. 네. 이조양이. 다음에도 갈게요. 연락 드릴게요. 예. 그때 이제 가겠다 하면은 이렇게 할아버지 전화번호까지 해주고 연계해드리면은 계속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가든 두 달에 한 번 가든 딱 근데 정해놓고 그 약속 날짜에 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네. 봉사는 힘들어지면 안 돼요. 내가 즐거워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한 달에 한 번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달에 한 번 가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가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말씀 드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네. 예, 복 받아요. 복 많이 받아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알겠어요. 예.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달라졌던 저의 모습, 그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행복함, 이거 재실 수 있나요? 가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전 가식 아니니까요. 누가 웃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요즘같이 스펙이 중요한 세상에서 시간도 버리고 여유도 버리고 힘 들기만 하는 이 자원봉사활동을 누가 해? 우리 모두들 증명서 없는 자원봉사활동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 행복한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옥탑방 할아버지께 찾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기부라는 행동을 항상 자로 재고 계산기 두들리며 계산하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던 그 일들, 과연 혼자 했다면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쉽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피클의 김미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